유가 폭등이 모든 공산품과 식료품 가격을 자극하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깨운 것입니다. 뉴욕 증시는 엄청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준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숫자가 화면에 찍혔기 때문이죠. 2026년 3월 9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비농업 고용 지표는 마이너스 9.2만 명. 시장은 최소한 10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를 확신하고 있었지만 결과는 엔진이 완전히 꺼져버린 차가운 금속금 뿐입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데 물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한 그 이름, 스태그플레이션.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이미 월가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왜 경제의 사형 선고라 불리느냐 하는 점입니다. 보통의 상식대로라면 경기가 나빠지면 물가는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 물건이 안 팔리고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하니 물가가 잡히는 게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죠. 그런데 지금은 경기는 얼어붙어 죽겠는데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비유하자면 고열로 펄펄 끓는 환자가 심장마비까지 동시에 온 최악의 상황인 거죠. 열을 내리자니 심장이 멈추고 심장을 살리자니 열이 폭발해 뇌가 타버리는 딜레마. 정부와 연준이 어떤 약도 처방할 수 없는 완전한 외통수.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진짜 공포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단 한 달의 지표만으로 경제 전체를 비관하는 건 성급한 결론이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질은 숫자의 변동폭이 아니라 고용 침체와 물가 폭등이라는 서로 만나서는 안 될 두 개의 파괴적인 열차가 동시에 궤도에 올랐다는 방향성 그 자체에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연착륙을 자신하던 낙관론자들은 이제 자취를 감췄습니다. 고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것은 기업들이 더 이상 현재의 비용 구조를 감당하지 못하고 본격적인 인력 감축에 돌입했다는 확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고용 쇼크에도 금리를 내릴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물가는 전쟁 여파로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시중의 유동성은 갈 곳을 잃고 표류하고 있죠.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의 헤드라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성장은 죽었고 물가만 살아남았다. 이 짧은 문장은 오늘 월가가 느낀 공포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 지표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미국 경제가 가진 구조적 결함이 드디어 터져 나온 것이라 분석하고 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미국 경제가 앓고 있는 아주 오래된 지병이 보입니다.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넘기 위해 쏟아부었던 천문학적인 돈들이 결국 부채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2026년 현재 미국 연방 부채는 이미 38조 달러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거인의 기초 체력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면역 결핍의 핵심 원인입니다. 과거에는 어지간한 충격도 넉넉한 재정으로 막아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작은 거시경제의 균열도 치명적인 상처가 되었는 구조입니다. 시장은 지금 금리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불과 1년 전 5%대의 살인적인 고금리에서 최근 3%대까지 금리가 내려오며 한숨 돌리는 듯 보였지만 현장의 공기는 전혀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산소 호흡기를 단 중환자실에서 겨우 일반 병실로 옮겨온 수준이지 완치된 것이 아닙니다. 3%라는 금리는 과거 제로금리에 익숙해진 미국 경제에 여전히 감당하기 버거운 납덩이와 같습니다. 특히 팬데믹 당시 저금리로 빌린 막대한 대출들의 만기가 돌아오며 3%의 금리로 차안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자 기업들의 이자 비용은 오히려 폭증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환자가 회복실을 옮기기도 전에 강제로 퇴원 통보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태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3%의 임계점입니다. 누적된 고금리의 데미지가 가계와 기업의 골수까지 스며들며 이제는 금리를 살짝만 건드려도 경기가 비명을 지르는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확인한 미국 경제의 서글픈 팩트입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스러운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이 내놓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전쟁이라는 폭우였습니다. 그 우려가 결국 현실의 폭우가 되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사이에 전면전이 터진 지 오늘로 벌써 열흘째.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에너지의 생명선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공급의 맥이 꽉 막혀버리자마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통제불능의 패닉에 빠졌습니다. 2026년 3월 9일, 지금 이 시각, 국제유가 브렌트유는 오늘 오전 110달러를 가뿐히 넘어서며 120달러 고지를 향해 폭주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물류와 생산 원가를 파괴하는 경제적 폭탄입니다. 하지만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건 현재의 116달러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은 해협 봉쇄가 한 달 이상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150달러를 가볍게 돌파할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현실적인 가능성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럴당 150달러. 그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주 낯설고 혹독한 시련의 구간입니다. 이 거대한 전쟁의 비가 부채라는 지병을 앓던 미국 경제라는 거인이로 정면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병으로 체력이 바닥난 환자가 차가운 비를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속 깊숙이 숨어있던 물가라는 치명적인 염증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유가 폭등이 모든 공산품과 식료품 가격을 자극하며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깨운 것입니다. 평소라면 연준이 금리 인하라는 강력한 해열제를 써서 환자를 살려야 하지만 지금 그 약을 절대 쓸 수 없는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순간 유가가 불을 붙인 살인적인 물가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어 경제 전체가 타 죽을 수 있다는 공포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참혹한 외통수가 현실이 된 겁니다.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올리면 경제라는 심장이 멎고 경기를 살리려 금리를 내리면 물가라는 고열이 온몸을 태워버리는 상황이죠. 과거처럼 돈을 풀어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는 낙관론도 존재하지만 지금의 위기는 돈이 부족해서 생긴 심리적인 위축이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물리적인 공급망이 실제로 끊어지며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라는 점에서 과거의 해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결국 연준은 금리를 내리지도 그렇다고 올리지도 못한 채 환자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참혹한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이런 에너지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는 이제 월가의 모니터를 넘어 미국 서민들의 식탁과 자동차로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이 불길은 이제 미국의 안방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지탱해 오던 거대한 소비 엔진이 동력을 잃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배럴당 116달러의 살인적인 기름값은 미국인들에게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생존의 위협입니다. 출퇴근 기름값을 걱정하느라 마트에서의 쇼핑을 줄여야만 하는 현실이 닥친 것이죠. 여기에 오늘 확인된 마이너스 고용 지표는 내 일자리도 사라질 수 있다는 근원적 공포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자 전 세계 공급망에는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수요를 빨아들이지 못하게 되자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들은 한순간에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형국입니다. 중국의 선전과 동간의 공장들 사이에서는 가동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의 하이테크와 유럽의 기업들조차 주문 감소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국가의 일시적 침체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같은 늪에 빠지는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의 불길한 전조인 셈이죠. 더욱 잔인한 것은 이 혼란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달러의 역설입니다. 지구가 흔들리고 모두가 위기라고 말할 때 역설적으로 자본은 가장 강한 기축통화인 달러로 숨어듭니다. 안전자산 선호가 극심해지면서 오늘 달러 인덱스는 기염을 토하며 치솟은 상태입니다. 이 강달러 현상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원유와 원자재는 모두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데 달러가 비싸지니 수입 물가는 이중으로 폭등하게 됩니다. 자국 통화 가치가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미 고사 직전인 실물 경기가 완전히 숨통이 끊어질 판입니다. 성장을 포기할 것인가? 물가와 환율을 포기할 것인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외통수에 걸려든 상태입니다. 미국이 내뱉은 작은 재채기가 대양을 건너오면 파괴적인 쓰나미로 변해버린 형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저력과 기초 체력을 믿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가 같겠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변수의 무게가 우리 내부의 방어벽보다 훨씬 무거워졌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도미노의 맨 마지막 칸에서 가장 위태로운 진동을 느끼고 있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수출로 나라를 지탱해 온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드디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는데, 그 비명의 정체는 바로 에너지와 부채라는 두 개의 칼날입니다. 2026년 3월 9일 오늘자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45원을 기록했습니다. 강남과 서초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2,300원을 돌파한 곳들이 속출하고 있죠. 기름값 2,000원 시대는 이제 공포를 넘어 가혹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지병 1,9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습니다. 미국 금리에 대응해 금리를 올리자니 대출자가 비명을 지르고, 금리를 좀 내리자니 달러 값이며 기름값이 미친 듯이 뛸까봐 겁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서민들 숨통이 막히는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어디가 망한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들이 참 많죠. 물론 우리가 이런 근거 없는 소문에 미리 겁먹고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겠지만, 진짜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진짜 신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밥줄인 수출길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갑을 꽉 닫으면서 우리 물건 사주던 주문서가 뚝 끊기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당장 들어올 돈은 없는데 내야 할 이자는 쌓여가면서 버티다 돈줄이 말라버린 기업들이 여기저기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성장을 꿈꾸기보다 생존을 위한 방어막을 쳐야 하는 시기입니다. 불필요한 빚을 최대한 줄이고 유가 150달러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를 대비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합니다.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낮게 엎드려 기초 체력을 보존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경제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